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팟캐스트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점프볼 민중구입니다. 네, 민중 기자 거의 뭐 한 달 만에 돌아오셨어요. 예. 네. 많이 바쁘셨잖아요. 많이요. 네, 그렇죠. 잡지 마감도 하시고 그동안 현장도 가시고 결장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깔끔한 사과. 네. 얼마나 좋아요. 누구처럼 내가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댓글도 나와 있지만 내 결장 사유와 형 결장 사유는 달라. 형은 명분이 없고, 나는 명분이 있어. 2대1로 토론하는 거야. 형 명분이 없지 당연히. 나는 명분이 있는 결장이고. 매번 힘든 싸움 하네요. 네, 아무튼 네. 오랜만에 3인 체제 네. 너무 좋고 네. 일단 지금 이제 대표팀 논란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민주 기자가 이제 글로 네. 최영석 기자에게 의견을 전해줬고 최영석 기자가 이제 국어책보다는 부드럽게 또 잘 읽어줬습니다. 예, 어제 중요한 목소리가 담겼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저도 아쉬웠어요. 방송 보는데. 예. 근데 오히려 좀 잘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방송에 나왔다면 진짜 쌍욕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 각자의 입장이 좀 이해가 돼서 뭐 지금은 참 차분해졌습니다. 좋습니다. 민주 기자가 빠진 동안 조회수가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방송 되게 많이 되긴 했어. 이게 제가 근데 이건 민주 기자랑 무관하죠. 이게 제가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약간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극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매운맛. 그러니까 건강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민중 기자 팬도 그만큼 많아요. 저요? 네, 제일 이제 속 시원하게 딱 할 말하는 어떤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눈치를 안 보죠 저는. 예, 그렇죠. 예, 저나 뭐 최영석 기자는 좀 눈치를 보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저만 보나요? 특정팀 보나 봐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줄 아시잖아요. 특정팀이라고 했지 내가 뭐 누구라 했나?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 지금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뭐 이제 댓글에도 있었는데 그런 거 뭐 일단 방송으로 보여드려야죠. 아니라는 그렇죠. 걸. 괜히 뭐 또 긁어부스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기 댓글에 말씀해 주시죠. 그 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신 분 있잖아요. 이게 에센인가 이센조님인가 에센조님이 심심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이동환 기자는 과연 신인가? 일주일에 이르논고 3, 4일분 촬영 2시간짜리 에어볼 촬영 및 편집 매일 4, 50분짜리 느바라디오 루더바에서 가끔 1시간짜리 라이브 인터뷰 루더바에서 핫앤콜드 루키 느바에서 주간 느바면서 거기에 휴식기 동안 모든 팀 중간 분석까지 성공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대체 왜 살을 안 빠지는가? 마지막에 핵심이야. 왜 살은 안 빠지는가? 근데 그 마지막 두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거는 충격. 근데 앞에 거 진짜 조사 잘하셨어요. 제가 하는 걸 그러니까 그만큼 형한테 관심이 많으신 분이네.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영상 컨텐츠가 이제 다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고 일단 제가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농구랑 결혼했잖아요. 농구랑 연애한다고 했지 연애를 포기했다고 했지 결혼을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환이 형이 그때 이루농구에서 말한 말 때문에 인스타에 한번 그 글귀 같은 거에 아재 글에 올라갔어요. 감성 셀럽이야. 성공을 위해서 셀럽. 연애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운영자분이 농구 팬이셔가지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팔로워 엄청 많은 그 인스타 계정에 갑자기 이동환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 기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살면서 진짜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왜냐면 그게 더 웃긴 게 그 옆에 다른 글귀들은 막 예를 들면 되게 유명인들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이런 거기다 갑자기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 기자 해가지고 성공을 위해 연애쯤은 포기해야 된다. 아무튼 그렇고 살은 왜 안 빠지는가? 그만큼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힘든 만큼 관리를 해요. 제 싸이 못지 않은 어떤 자기 관리의 달인입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담 조금만 덧붙이자면 나이 드니까 피곤할 때 뭐 안 챙겨 먹으면은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형이 지금 3땡이잖아. 그렇죠. 3땡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힘든 시기죠. 저도 31살이잖아요. 예.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원래 제가 네. 보통 그런 막 챙겨 먹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뭐 하루에 라면 뭐 한 2끼 먹으면 뭐 이렇게 안 챙겨 먹을 때. 근데 요즘에는 영양제도 먹고 아몬드도 하루에 20개씩 먹고 20개요? 네, 21씩 먹고 조금 네. 많이 먹는 거 진짜 집에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진짜 그러니까 몸을 뭐 만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맞아요. 네, 진짜로. 운동해야 체력이 되고 네. 그래야 이제 놀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진짜 저도 영양 얘는 몰라 아직. 이제 돼가지고 몰라요. 저도 이때는 몰랐어요. 진짜 이게 달라요. 네. 30대들의 고충입니다 이게. 1년 지날수록 달라지고 네. 저도 지금 잠깐 좀 잡소리 계속 해야 되나요? 잠깐만 덧붙이자면 약을 몇 개를 챙겨 먹어요. 밀크시슬, 비타민 D, 비타민 C,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오메가 그리고 그 이산균, 막 그런 거 다. 그리고 이제 루테인. 저 한 7개 먹어요 지금. 하나씩 늘어나더니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도 결국에는 다 그렇게 먹게 됩니다. 저도 거의 진짜 영양제는 엄청 챙겨 많이 챙겨 먹어요. 루테인 꼭 드세요. 진짜 저희처럼 노트북 많이 보는 저 직업은 루테인 먹고 있어요. 진짜 효과 바로 나오지 않나요? 저는 바로 나던데. 모르겠어요. 눈이 원래 안 좋아서. 그런가요? 저는 효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잡지 원고 쓴다고 계속 노트북 보고 있으면 한 2년 전부터 눈이 엄청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루테인 먹으면 바로 싹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민준 기자도 챙겨 먹길 바라고. 루테인 뭐 협찬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진짜 제가 효과를 많이 와서. 아무튼 다들 건강 챙기시면서 이제 저희가 농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대표팀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아시아컵 예선이 필리핀 사정으로 해서 이제 일정이 바뀐 게 아니라 장소가 바뀐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이런저런 말들이 또 오갔잖아요. 이 대표팀 명단을 두고 그 얘기 좀 하고 또 이제 KBL 지금 10개팀 상황 지금 후반기 스타트한 지 얼마 안 되는 좀 있으면 또 대표팀 휴식기니까 좀 정리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팀 일단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리려고 했던 게 그 필리핀 내부 사정으로 취소가 됐죠. 민규 기자 기사도 썼는데. 그렇죠. 그 원래 우리가 필리핀 클라크에서 이제 A조, 이게 A조, C조가 이제 일정을 치렀어야 되는데 그 필리핀이 사실 여행 제한 조치가 걸려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1월 15일까지 걸려 있었는데 이제 협회랑 피바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자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연장이 됐죠. 31일까지. 근데 이게 현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필리핀에서 이제 개최 취소가 됐고 그 일정을 이제 어디서 치러야 되냐. 처음에는 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수도 있다. 뭐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수도 있다. 아니면 제3국에서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카타르 도하로 결정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 카타르 도하에서는 사실 지금 일본이 속해 있는 B조랑 그리고 카타르가 속해 있는 E조였나? 하여튼 그 F조였나? 하여튼 그쪽이 지금 경기를 치러야 돼서 포화 상태예요. 사실은 그 버블의 의미가 건강을 위해서 그 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아가지고. 사실 그 의미에 부합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피바는 대회를 강행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카타르 쪽에 어느 정도 협조를 요청했고 그게 합의가 됐나 봐요. 근데 카타르 도하가 지금 뭐 아시아 챔피언스 그 축구 챔피언스 리그가 열리고 있잖아요. 클럽 월드컵. 네, 클럽 월드컵이구나. 맞다. 클럽 월드컵이 열릴 정도로 거기가 방역이 철저한 곳이래요. 확진자도 나오지도 않았고 굉장히 뭐 방역에 있어서는 확실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가 내부 평가인데 문제는 이제 그 카타르까지 가는 그 이제 시간이 그게 좀 걸리죠. 한 10시간, 11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직항이 있어서 곧바로 간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가서 이제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해가지고 훈련을 실질적으로 한 3일 정도밖에 맞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원래 일주일 맞춰야 되는데 미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13일 날 모여서 14일 그러니까 자정이 딱 되는 날에 간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제 컨디션에 뛸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또 대표팀이니까 원래 같으면 진천 선수촌에 모여서 다 입소해서 같이 좀 훈련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진천 선수촌이 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종목만
입소를 할 수가 있어요. 농구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그 예선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뭐 올라갈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음. 그래서 지금은 거기 넘어가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모여서 공항에 모여서 이제 14일에 출국을 해서 거기서 뭐 이제 이렇게 장소 섭외해 가지고 한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어려움일 것 같고 민중 기자 말대로 그렇게 되면은 뭐 한 2, 3일 정도 훈련하고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5일 동안 4경기 이렇게 네. 치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힘들 것 같고요. 네. 카타르의 그 방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덧붙이자면 그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형이 말했던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거기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열렸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A 매치나 이런 것들도 지금 축구 A 매치나 이런 것들이 카타르에서 좀 최근에 많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방역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호텔, 그러니까 버블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잘 완벽하게 그 외부하고 차단된 어떤 이런 버블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조성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도 그 뭐 이번에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남짓이지만 그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선수들도 그 카타르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할 정도로 검사도 PCR 검사도 거의 뭐 매 훈련 그다음에 뭐 매번 경기를 하고 날 때마다 PCR 검사도 항상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숙소간 훈련장에서 뭐 숙소간의 이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방역이 지켜져서 그나마 어쨌든 해외에 안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선이지만 지금 어쨌든 이 국가 간의 이런 국가 대항전을 치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수들이 나가는 상황에서는 이 카타르가 최선의 장소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로 막 모이고 있어요. 지금 클럽 월드컵 지금 이제 하면서 아마 그 기간에 지금 또 농구 대표팀도 가서 또 예선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일 텐데 뭐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방역 자체가 굉장히 철저한 곳에서 했다는 거는, 왜냐면은 해외 나가서 혹시 모를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왜냐면은 그 또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오는 곳에 가면은 그만큼 선수들의 그 건강 우려도 분명히 있고, 선수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확진을 판정을 받으면 또 그 이후에 이제 복귀 과정까지도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그에 따른 뭐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나마 카타르에서 한다는 거는 필리핀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뭐 여타 뭐 훈련을 못 맞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는 그나마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좀 거리는 멀어졌지만 뭐 카타르가 좀 더 안전한 면도 있고, 뭐 이제 주말에 현장 가서 들어보면은 이제 그 차출이 되잖아요. 네네.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뭐 이제 어떤 구단 관계자는 그냥 코로나만 안 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된 거.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갔는데 와서 격리하는데 만약에 코로나 확진을 판정을 받는다 이러면은 진짜 예, 굉장히 일이 커지니까 그 해당 구단은, 그러니까 뭐 다들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네. 선수단 구성이야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여전히 잡음은 있지만 뭐 사실 그래도 그 선수들이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리고 지금 5일 동안 4경기 우리가 지금 승점이 3점이잖아요. 그렇죠. 4점인데 지금 이번에 대회 출전하면서 2점 삭감에 경감이 1점 돼서 이제 3점인데, 인도네시아가 이미 아시아컵 본선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미 진출권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최종 2위까지 본선 진출 직행에, 그리고 3위 팀 중 상위 4팀이 아마 더 추가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뭐 이변이 없다면 뭐 필리핀 정도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필리핀이 이번에 지금 법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월드컵 대비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까지는 조금 버거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 태국 정도는 어떻게든 잘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쪽도 사실 예전 같으면 에이씨 무슨 인도네시아, 태국이야 할 텐데 그 귀하 선수라는 변수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저는 한국 선수들을 믿지만 특히 그 인도네시아가 좀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정예 멤버를 싹 다 모은 팀이라서 지금.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팀 자체가 좀 변수가 좀 많아요. 사실 그런 동남아시아 팀들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막 홍콩한테도 질 뻔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불안했죠. 네, 약간 축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가 그 아시아 팀 예전에 확 잡았던 예전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맨날 빌빌거리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팀 만나면 맨날 뭐 1대0 하고 2대0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농구도 비슷해진 것 같고. 그쵸. 상대들은 아무래도 열세에 있으니까 준비를 확실하게 해오고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예,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도 있고 지원 그죠? 스태프가 예. 꾸려져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력 분석원이 없을 거예요. 있나? 근데 뭐 전력 분석원이 있어도 확실하게 전력 분석이 된 적은 없지만 전력 분석이 없으면 그 나라가 뭐 어떻게 전술을 짜고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기아 선수가 있는지 이런 것 정도도 파악이 됐을지 안 됐을지도 사실 잘 모르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 전력이 어떻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 제대로 파악은 좀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필리핀이랑 두 게임을 하는데 2패할까봐 걱정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한 번 잡겠지. 아니 그래서 제가 필리핀 명단을 보니까 거기 정예 멤버예요. 귀하 선수가 없나 이번에? 근데 뭐 카이소토도 오고 막 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나라의 위상은 원래 중국, 뭐 이란,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이다. 약간 그런 게 이제 어쨌든 지금도 조금 그 예전 농구인들은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그 아시아의 맹주, 약간 그런 느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 일본이 어느새 시스템을 갖추면서 솔직히 일본하고 지금 이제는 이긴다고 항상 형도 그러지만 일본을 이긴다고는 장담 못하는 상황이 왔고, 그다음에 일본 져요 우리가. 지금 어. 못 이기죠 그냥. 못 이겨요. 네, 그래요. 못 이긴다고. 와타나베 지금 토론토에서 날라다니네요. 와타나베도 오고, 네, 지금 뭐 하치무라도 오고. 하치무라도 있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우리는 뭐 이현중 한 명 보고 있지만 대학문대 선수가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요. 네. 그 우리는 역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본 농구는. 일본 농구는 지금 이미 선진화를 다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린애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겨울 때 2월에 열렸던 그 인천에서 열렸던 대회 보면 일본의 그 서부 지역에서 관서 지역에서 모인 일부 그 손발도 안 맞춰본 대표팀 애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팀들을 아예 작사를 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휘문고가 휘문중. 휘문중도 완전히 예. 그때 아마 일본 팀이 약간 나이가 더 어리지 않았나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살 어리고요. 그리고 예. 걔네 그 지금 나이 때는- 혼혈 선수들이 있는데 예. 약간 기본기가 달라요. 맞아요. 예. 그때 이게 좀 여담인데 제가 무려 한 17년 전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또 무슨 유소년 농구 그 제가 얘기하려고 13살 때 진짜 또 전주에서 농구 유소년을 했었는데 그때 일본 클럽 팀과 대항전을 했었어요. 제가 전주시 대표로. 예. 근데 걔네들이 저희 팀에 170 당시 6학년인데 170짜리 센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150도 안 되는 조그만 애들이 더블 클러치를 하더라고. 그 드리블이나 기본기가 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 거기서 느꼈습니다. 우리의 기본기는 기본기도 아니다. 쟤네가 진짜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회 때. 2번 경기를 했는데 2번 다 소위 말해서 개발렸거든요. 근데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그 옛날 농구잖아. 포스트 농구. 포스트에 투입하자. 170짜리 믿고 오금미서로 밀어붙이자. 저도 약간 득점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득점을 했어요. 근데 나름. 근데 170짜리 믿고 키로 밀어붙이자. 왜냐하면 다들 신장이 너무 작았으니까. 근데 그 골밑에서 유리 나더라고요. 털렸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일본이랑 평가전을 최근에 안 해봤으니까 5년 전에 해본 게 마지막일걸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사실 1승 1패 했잖아요. 그때 하치무라 루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 NBA 가기 전이었고 파지카스. 와타나베도 없었던 팀이었어요. 그 팀은 뭐 물론 우리도 최정예는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은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뭐 지금 뭐 우리는 지금이 절정에 달한 시기 같아요. 일본을 상대했을 때 지금 아니면 못 이겨요. 지금 네. 5년 10년 뒤는 절대 못 이깁니다. 네. 그렇죠. 갑자기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 절대 못 이겨. 싶은 게 100%예요. 100%. 일본 못 이겨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따위로 시스템이 하면. 되게 발전하다 보때 후퇴를 하고 있는데 후졌죠. 근데 동남아시아나 이런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발전 속도를 우리가 뭐 앞지르진 못할 망정 비슷한 발전 속도로 나아가서 격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농구 시스템이
소위 형이 말한 대로 퇴보를 하고 있고 그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있으니까 그 격차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이제는 뭐 홍콩이나 태국을 상대해도 우리가 설마 지겠어? 약간 그런 지경? 그러니까 뭐 설마 경기 중에서도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시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야. 근데 이러다가는 진짜 한번 먹힐 것 같은데 크게 뭐 참사 한번 날 참사 한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날 수도 있죠. 진짜 방심하고 가면. 참사 나도 정신 못 차려요. 네. 언제 뭐 참사 났다고 다음에 뭐 재정비한 적 있습니까? 그래도 참사하고 나면 원래 좀 약간 그 각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선수들의 능력에 기대할 뿐. 예. 솔직히 선수들은 죄가 없어요. 예,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사실은 선수들은 죄가 없어요. 인프라 구축 인프라가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 얘기가 나와서 뭐 추가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다른 나라들 농구를 이제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 이거를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도 뭐 나름의 의지나 이런 생각들은 다 있지만 사실 실천까지 이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제가 미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뭐 이건 농구를 같이 이렇게 농구라는 한 주제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사실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같은 아시아에서 또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 그거 뭐 신체 조건이 아예 유럽형인 중동아시아 쪽은 뭐 그렇다 쳐도 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태도도 달라.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네, 뭐 헝그리 정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선수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런 그 복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해준다고 했을 때 거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 그 마인드 자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월드컵 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4개국 대회 그때 얘기를 좀 하자면 리투아니아의 그 칼 리에티스라는 가드가 있어요.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가드예요. 정상급 가드예요. 세계 대회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상급 가드인데 우리가 잠깐 인터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 리투아니아 경기 끝나고 그때 물어봤을 때 이 선수가 이코노미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 멀리서. 사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되게 이제 소도시, 소국가니까 뭐 사실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농구로는 굉장히 선진국인데도 이코노미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코노미 탄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국가가 부르면 우리 농구가 국기고 우리 농구로 하나로 뭉쳐있는 그건데 국가가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온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게 달라요. 정말로. 물론 코로나라는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몸살리는 것도 있고 구산들이 몸살리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협회가 돈 없고 프로에 손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콧대 세우고 막 이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인드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이건. 그래서 우리가 농구 선진국이 되려면 시스템도 잘 갖춰져야 되고 뭐도 다 해야 되지만 마인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내 마인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였죠. 너무 잘났어. 돈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솔직히 우리나라 선수들 돈 많이 받는 거지. 연봉 세. 다른 나라들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연봉이 세죠. 농구 수준에 비하면 연봉이 엄청 센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유럽 선수들에 비해선 엄청 센 거지. 네. 아유 갑자기 또 이제 되게 침울해지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면 오히려 가식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환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일본 여자 농구 우리한테 지도자 그렇게 뺏어갔던 그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팀은 올림픽에서도 8강은 무조건 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본선 1승이 목표잖아요. 우리 본선 1승도 못할 수도 있어. 본선 1승 가능성이 나는 0.00001%라고 봐. 이번에 1승 상대가 없다니까. 내가 오늘 기사에도 썼지만 암울합니다. 지금 박지수 한 명 빼고는 세계적인 선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물론 기대하죠. 승리를 기대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거지. 우리가 1승하면 보다 드머야지 선수들은. 진짜로. 그런 상황입니다. 암울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대표님 얘기하니까 역시 우리나라의 농구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6.25 전쟁이 막 끝난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농구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나 대표팀 얘기할 때마다 지지난주부터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져가지고 아니 답답할 수밖에 뭐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누구도 똑같을 거야.
아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단은 뭐 2월 중순에 조금 있으면 뭐 KBL 한 팀별로 한 4-5경기 5라운드 초반 경기 좀 치르고 이제 넘어갈 텐데 휴식기 오고 그때 좀 이제 같이 또 저희가 대표팀 경기 보면서 경기력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몇몇 선수들은 못하면 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텐데. 예. 아 근데 잘하기를 바라는 것도 참 욕심인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래서 세대 교체라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해서 대회에 나가면은 끝입니까? 장땡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손발을 맞춰보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막상 멤버 모여갖고 3-4일 훈련하고 대회 치르고 물론 코로나라는 게 걸려있지만 그 전에는 달랐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없는 예전엔 달랐어요. 우리가 뭐 체계적으로 뭘 했습니까? 뭐 소집 훈련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었지. 지원 뭐 지원 얘기까지는 뭐 더 그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뭐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뭐 있었어요? 우리가? 뭣도 없었어. 근데 뭐 세대 교체니 뭐니 이건 욕심이에요. 그냥 있는 선수들 능력 믿고 가는 거지 뭐. 여준석 선수가 당장 가가지고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가서 리바운드 하고 있겠지. 그래도 잘할 수 있지. 또 기회를 주겠어? 줄 수도 있지. 근데 기회 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차피 포워드가 안용준, 전준범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준석이면은 그래도 뭐. 아우 좋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선수들 하나씩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 송교창이니, 양홍석이니, 여준석이니, 이현중이니. 선수들은 레벨이 진짜, 높아졌어요. 진짜 이런 이런 선수들은 진짜 잘해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뭐 제대로 된 푸시나 이런 것도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또 최근 들어서도 한 명씩 계속 나오잖아요. 꾸준히. 그러니까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동네 요리사가 요리하는 거랑 최고급 셰프랑 요리하는 거랑 다르죠. 네, 최고급 재료는 우리도 있어. 고든 램지. 우리도 백정원. 2+ 등급의 소고기가 다 있다니까. 우리가 요리하는. 근데 그거를 내가 요리하는 거랑 고든 램지가 요리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요리하면은 나만 먹을 수 있는 거고 고든 램지가 요리하면 전부가 다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죠. 가장 큰 건 시스템과 지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준석 좀 궁금해요. 여준석? 저도 굉장히 기대돼요. 근데 몸이 안 돼 있어요. 몸이 안 돼 있다. 뭐 경기도 못 뛰었고 훈련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몸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프로 선수들이야 그나마 시즌 뛰니까 몸이 돼 있지. 그렇죠. 여준석 선수는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여준석에 대한 지금 팬분들의 궁금증과 기대치가 또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대할 그게 안 돼요 지금. 잘할 선수인데 그래도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대표팀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민중구가 돌아왔네. 예, 그렇습니다. 민중구가 돌아왔네. 이 요리에 비유하는 것까지 정말 민중구스럽게. 내가 정말 지난주에 방송했으면 내 전준범 선수 갖다가 한 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민중구스럽게. 과연 왜 전준범을 발탁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단 1%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표팀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지금 KBL이 이제 4라운드 거의 뭐 마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월요일 저녁인데 DB와 KT의 경기가 뭐 이제 지금 열리고 있고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되게 많은 경기 치러지면서 순위 싸움 계속되고 있는데 뭐 한 팀씩 상위권부터 짚어볼게요. 사실 먼저 전주 KCC 자 연승 끊겼다가 2연패했다가 다시 2연승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근데 KCC는 사실 그냥 연승 후유증 조금 빨리 털어낸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그나마 아마 저저번 방송인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긴 연승을 달린 팀들이 분명 그게 끝나면 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피로감, 부담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쌓이는데 이제 그걸 얼마나 털어버리냐가 이제 강팀을 만드는 조건이다 이랬는데 KCC는 뭐 사실 어제 경기도 사실 위험했죠. KCC랑 할 때도 사실 위험했는데 그 결국에는 뭐 마지막에 이재도 선수가 전성현 선수 발견을 못하면서 물론 허무하게 끝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KCC가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운도 사실 그건 약간 운이라고 봐요. 이재도 선수가 그걸
못 본 거는 운이라고 좀 운적 KCC 입장에서는 좀 운적인 요소가 작용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능력이죠. KCC 입장에서 운이고 KCC 입장에서 이재도 운이지. 입장에서는 어, 능력이 여기- 모자란 거죠. 그 능력이죠. 순간에 거기를 아예 그치. 볼 생각을 안 한다. 왜냐면 네. 그 장면을 다시 돌아보시면 송교창 선수는 전성현을 막으려고 가요. 왜냐면은 딱 그것밖에 없었거든 찬스가. 근데 이재도 선수는 그걸 못 봤죠. 네. 아쉽네요. 전성현이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저희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 화면에 현장에서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 김승희 감독이 왜 전성현 안 주냐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게 또 팬들사이에서 이거 삿대질했냐고 막 이렇게 예, 되게 또 화제가 되던데. 감독 그 김승기 감독 실드 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 같았으면 욕했을 것 같은데. 열받죠. 그건 포인트 카드면 당연한 기본적인 그 시간이 없었던 것도 능력이지 아니고.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을 뭐. 해요. 이재 선수가 잘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 좀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는 진짜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진짜 재밌긴 했어요. 진짜 재밌긴 음.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CC 명예 회장님이 네. 돌아가셔서 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1쿼터에 아예 KCC 공개된 음악도 안 틀고 이제 뭐 이런 좀 되게 숙연한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뭐 국내에서도 뭐 기사로 조금 다뤄지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KCC가 있는데 그분이 되게 역할을 크게 했어서 구단이 전체적으로 좀 되게 좀 슬퍼하고 있어요.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고 그렇죠. 그 이제 전창진 감독님은 그 얘기하면서 좀 약간 좀 약간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특히 경기 전에 얘기하면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창진 감독 본인에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제2의 농구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이기도 은인이죠, 하고, 예, 은인. 은인이고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저 KCC 팬분들이라면 이제 이 그저께 이제 작고하신 이 정상현 회장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아마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구단 역사에 정말 중요하신 분이라 사실 그 구단을 예. 떠나서도 사실 한국 한국에- 농구에 있어서도 네, 맞아요. 사실은 정말 공과 가를 떠나서 공이 정말 많으신 분이죠. 그렇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 시절에 현장에 이렇게 있었던 기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100%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참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니까 얘기할 게 없어. KCC? 네. 아 나는 약간 그런 게 질투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잘 이기니까. 타일러가 또 약간 부지다니까 또 라거나가 또 항상 네. 예전에 모비스한테 느꼈던 그 이 감정이에요. 아 너무 이기니까. 지금 너무 모비스 팬분들 의식하는 발언 아닙니까? 네? 아 근데 나는 그 아니 지금 이제 뭐 음? 민조 기자가 이제 특정 팀을 되게 싫어한다. 예전에는 그 팀이 전모 팀이었는데 아니 저는 KCC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니 KCC 말고 지금 너- 이제 언급할 모비스 팀? 예. 모비스? 2위 모비스? 예. 아 근데 너무 잘하죠. 예. 너무 잘하는데 어제 왜 그렇게 농구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요. 예. 이게 모비스가 민중훈 기자가 현장에 오면 저 어제 안 갔습니다. 어제 안 갔어요? 예. 내가 갔는데요? TV로 봤어요. 고향 갔습니다. 알겠어. 예. 고향을 예. 힘든 경기 보셨네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이따 얘기하겠지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프로팀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조금 일단은, 이따 네, 지금 조금 이따 아껴두고 하시죠. 예. 일단은 자 울산 현대모비스가 지금 2위 달리고 있으면 지금 7연승 달리다가 이제 방금 얘기한 어제 그 SK전에서 완패를 하면서 잠깐 연승이 뭐 중단이 됐죠. 예. 뭐 어제 경기는 사실 그냥 문경원 감독 그 한마디가 딱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다시 나올 수 없는 기록을 전반에 했다. 그러니까 그때 9개 던져서 3점이 8개 들어갔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날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3쿼터 빼고 모든 슛이 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들어가 할 정도로 그냥 다 들어갔고 이게 그냥 SK가 그러니까 사실 원래 분위기의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 팀이 홈 경기면 강한 이유가 팬들이 들어왔을 때 그 SK 홈 구장 열기에 힘이 보면 원래 이 팀이 더 신나서 잘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이 조금 제대로 나왔던 것 같고 이게 뭐 사실 뭐 최성원도 되게 잘해줬고 오재현도 뭐 서명진을 진짜 소위 말해서 어저께는 지웠죠. 서명진을 그러니까 숏롱 어제 SK의 플레이는 그거였거든요. 숏롱을 막고 이제 숏롱을 좀 놔두고 서명진을 묶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 그 압박 수비에 대해서 사실 현대모비스 2번부터 4번까지 선수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있죠. 숏롱 빼고
선수들이 그 압박 수비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조금 굉장히 움직임이 무뎠고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제 사실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볼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볼 핸들러가 만약에 갇히거나 그러면은 좀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제 스크린을 서주거나 이렇게 해서 미다웃이라고 하죠. 네. 가주는 거. 미다웃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제 그런 움직임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립됐죠. 그냥 서명진하고 이현민이 그냥 고립된 상태로 그냥 경기를 40분 내내 치렀던 그런 느낌. 사실 또 문경 감독이 그런 거 보면 준비는 진짜 잘해요. 그런 부분들. 준비를 잘하고 오비스는 워낙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조금 풀린 부분도 있었던 거 같고. 그거를 어저께 유작 감독님도 어제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승을 달리는 팀이고 만약에 그리고 연승 달리는 중에 하위권 팀을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전술적으로 준비를 하기보단 그 선수들 정신무장을 조금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부터 조금 방심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냥 약간은 진짜 느슨해지는 게 좀 느낌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스크린 한 번 더 서고 수비할 때 한 발 더 움직이고 약간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안 보였어요. 원래 현대모비스가 연승 달릴 때 진짜 잘할 때는 모든 선수들이 그게 다 되면서 시스템도 잘 굴러가면서 숄롱이 터지면서 그게 딱 마침표가 됐는데 어제는 그냥 진짜 그냥 숄롱 찾기가 어제는 약간 됐었어요. 그게 원래 현대모비스가 시즌 초중반에 안 좋을 때 숄롱 찾기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어저께 좀 많이 나와서 숄롱은 숄롱대로 득점은 많이 하는데 이제 전혀 다른 데에서는 도움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 그 KCC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긴 연승 후에 한번 이렇게 덜미가 잡혔는데 KCC도 사실 연패를 또 탈 뻔했다가 2연패에서 끄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위기가 많았잖아요. 현대모비스 다음 게임 때 만약에 이걸 못 잡으면 사실 전준범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0%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전력 누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다른 팀들이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는 운이 좀 좋다. 솔직히 말하면 운이 좋다. 그 기간에 최대한 많이 이겨야죠.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는데 여긴 마이너스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가 위기를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 사실 뭐 이 팀도 뭐 그래도 연패를 빨리 끊으면 그래도 계속 1, 2위 다툼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너무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근데 이 동환이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맥클린 나왔을 때 굉장히 경기력이 침체되는데 맥클린 살아날 것 같아요? 어떻게 맥클린이요? 봐요? 왜냐면 맥클린은 근데 이제 그 유작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오리온 있을 때 진짜 잘했잖아요. 그때 어떤 공격력은 사실은 이제는 좀 몸 상태가 그때랑 달라서 기대하기 힘들다. 이미 약간 한번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온 몸이고 그때는 막 공간을 만들면서 훅샷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술과 어떤 몸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모비스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맥클린이 있을 때 기대하는 건 수비일 거예요. 현대모비스도 공격에서 뭔가를 더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공격에서 누가 해줘야 되느냐? 계속 얘기하는 선수가 이제 장재석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장재석이 실제로 최근에 되게 잘했었고 좋았죠. 맥클린이랑 나와서 아니 근데 어저께는 보니까 이게 맥클린 나왔을 때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발도 안 떨어지고 이게 시야도 좁아지고 이랬더라고요. 아예 그냥 무생 묻히더라고 그 구간이. 근데 어제는 다 못해서 사실. 근데 어제 샘플로 삼는 건 조금 아니 왜냐면 그 전까지 좋았어요. 맥클린 그래서 그 구간이 조금 약간 현대모비스가 그러니까 흐름을 타다가 그 구간이 약간 정체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페이스가 되게 좋다가 이제 어쨌든 숄롱이 쉬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제 맥클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구간 그래서 나는 그 구간 때 은근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정규 리그만 보면 사실 자키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키넌 간트가 정규 리그만 보면. 근데 플레이오프 때 단기전 때를 보면 숄롱이 저렇게까지 계속 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맥클린이 뭐 수비도 수비인데 수비만 한다고 하면은 국내 선수 쓰면 돼요. 오히려 국내 선수 5명 훨씬 나요. 그러면은 오히려 플레이오프 때 나는 한 5득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평균 5득점. 7득점은 해야지. 7득점. 제프 이디처럼. 그 정도도 기대는 안 하는. 제프 이디처럼. 아 그럼 46만 달러 받나요? 44만 9천 달러라고. 9천 달러 받나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맥클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간트가 있을 때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 간트가 이제 그 지금 오리온 로슨보다 더 심했죠.
어떤 버티는 수비가 아예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억지로 3위 지역 방어를 썼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딜레마가 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맥클린 데려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택권을 이제 가지게 됐다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하는 분위기가 코칭 스태프에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동의하는 부분. 예, 그러니까 애초에 간트가 있는 타임에 2, 3지역 방어로 가야 되고 간트는 인사이드 공격 전혀 안 되고 슈터로만 써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좀 해소가 되고 뭐 장재석 본인이 말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비로소 맥클린이 있으니까 상대 외국 선수가 맥클린만 하니까 자기는 국내 선수랑 매치업 되니까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맥클린의 메리트가 그래도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좀 하는 게 없긴 하죠. 한 번 더 교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맥클린을? 아 못해. 없어. 예, 지금은 거의 돈 비싸게 주는 데빌 윌리엄스나 뭐 이 정도 아니면 그렇죠. 쉽지 않지. 아마 그럴 와서 뭐 적응하고 하면 또 플롭인데 쉽지 그렇죠. 않지. 지금 시점에서 교체를 하려면 되게 힘든 타이밍 같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고양 오리온, 예,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민주 기자가 현장 경기를 보고 왔고, 사실 지난주 3경기 성적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2승 1패 아니었나요? 네. KCC전도 접전 끝에 그 논란의 그 라거나의 논란의 플레이, 이대성의 페이크 파울이냐, 아니면 라거나의 푸싱 파울이냐 이 논란이 있었던 어떤 정말 혈투였고 나머지 두 경기는 잡았습니다. 네. 예, 오피셜 떴죠. 그 이대성의 페이크 파울이다. 예, 그 이제 KBL 심판부에. 맞아요? 아 근데 저희 현장에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다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강은철 감독도 몰랐고. 그렇죠. 저는 끝나고 이제 기사 막 이제 빨리 하고 마무리 하고 인터뷰로 가려고 하는데 이대성이 코트를 못 떠나고 계속 심판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오리온 선수 한 명이 이렇게 붙잡고 그래도 들어가고 뭔 일이지? 그러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대형 난리가. 뭔 일이지가 너무. 예. 왜냐면은 네. 이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사실 이게 득점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대고 그 바로 이- 기사 쓴다고 아예 뭐 신경도 못 그 쓰고. 이전의 몸싸움을 보긴 좀 네. 힘들지. 근데 뭐 물론 오피셜이 떴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왈가왈부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만 저는 좀 빡세게 민 것 같은데 이게 농구 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해본 사람들은 예, 이게? 저도 사실 푸싱 파울 불려도 안 이상하다고 보는데 KBL 심판부는 명백한 페이크 파울이라고 이중 동작으로 인한. 예, 뭐 아 근데 사실 이대성이 그런 박스아웃 할 때, 음. 그러니까 림을 보고 등지고 있을 때 푸싱을 당할 때 이게 좀 크게 미끄러지는 경향이 좀 원래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대성이 좀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솔직히 명백한 페이크 파울이다라고 심판부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번 시즌 심판부들 그 논란의 콜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 보면은 의도가 너무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든 오심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기는 듯한.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실 KBL 심판 네. 이번 시즌 신뢰도는 마이너스예요. 네, 진짜 문제 있어요. 네. 네. 제대로 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팀은 그 네. 집단은. 아니 그러니까 KBL 심판부가 3년 전부터 심판 설명회 열고 이제 뭐 소통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거 되게 좋죠. 쓸모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 시즌 진짜 쓸모없다는 표현이 되게 정확한 게 네. 이번 시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이제 기사를 그 써야 이제 또 팬들이 납득을 하니까 그 심판부 입장을 쓰려고 물어봐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약간 우기는 것들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네. 기자가 전화했을 때 사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심판부 입장을 듣는 네, 심판부 거죠. 입장을 듣는 거죠. 사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견 그럼- 내 의견도 사견인데 무슨 그렇죠. 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백한 뭔가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전화 들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예. 안 해봤어요. 아, 나는 안 해봤어요. 네. 나도 요새 안 해. 나는 이거 제가 몇 번 전 홍기환 심판부장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되게 젠틀하고 아, 되게 좋은 되게 분이네요. 그리고 그 장준혁 심판부장님 계셨을 때도 그렇고 두 분은 굉장히 젠틀해요. 이게 블락이야 그 네. 장면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고 네, 맞아요.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네. 근데 뭔가 이번 시즌 들어서 뭔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랄까?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판들이 뭐 일을 꾸몄는데 그거를 갚으려는 그런 건 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오심을 해버렸는데 이걸 음. 어떻게든 좀 그냥 무마하려는 그러니까 심판들의 역량 자체가 그냥 떨어져 있고 이번 시즌은 그게 난 페이크 파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두 손으로 밀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럼 다 파울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두 손으로 밀면 파울이에요. 그렇죠.
이게 버티는 게 아니었잖아. 박스아웃을 하려고 버티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파울이 아닌가? 하여튼 뭐 그거야. 그것 때문에 사실 게임이 뒤집힌 거는 사실이니까 뭐 그거야 뭐 할 말 없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오리온은 재능농구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저 오리온 지금 이제 데빈 윌리엄스 이번 주부터 들어올 것 같은데 뛸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뭐 체크하셨습니까? 데빈 윌리엄스. 데빈 윌리엄스가 제가 좀 이제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이게 퇴출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못해서 퇴출된 게 아니라고 맞아요. 하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록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효율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뛴 건 아닌데 한 15분밖에 안 뛰었잖아요. 그거 뛰면서 한 12점인가 평균 그 정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 이게 그 팀 사정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데빈 윌리엄스가 속한 팀이 재정난인가 아무튼 뭐 때문에 리빌딩을 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를 약간 방출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고액 연봉자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보냈다. 라서 이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게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못해서 퇴출된 게 아니라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선수가 19-20 시즌에 터키 리그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터키 리그가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상위 리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리그에서 굉장히 꽤 인정을 많이 받는 빅맨이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받고 중국에 갔는데 이제 팀 사정당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은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데려올 수 있는 외국 선수 중에 특히 경력자가 아닌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카드. 네, 굉장히 좋은 카드를 될 것 같다. 좋은 선수를 될 것 같다라는 좀 평가가 있는 것 같고, 뭐 당장은 이 선수가 들어오면은 확실히 위디보다는 골밑에서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궁금증인 게 과연 이걸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대성이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막 잘 살려주는 가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쨌든 주도해서 공격을 이끌어가는 유형의 가드인데 과연 이런 득점력이 좋은 빅맨과의 호흡이 어떨까?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이전까지는 뭐 파트너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모비스 시절에는 양동근이 있었고, 뭐 KCC는 잠깐 뛰었지만 뭐 이정현이 어쨌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주로 나서서 어쨌든 그 데빈 윌리엄스랑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과연 이대성이 얼마나 좀 이 선수의 그 능력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까? 본인의 공격을 하면서 그 선수의 능력까지 끌어낼 수 있을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왜냐면 위디 같은 경우는 그냥 제로였기 때문에 공격력이 사실 위디 줄 바엔 내가 하는 게 나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대성 선수의 지금 여태까지 오리온에서의 모습은. 근데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줄 땐 줄고 할 땐 하고 약간 그걸 되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데빈 윌리엄스와 이대성의 조합.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이제 데빈 윌리엄스 영입 과정은 천석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좀 직접 들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퇴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팀에서 이제 리빌딩하면서 이제 정리하게 됐고, 강우철 감독이 원래는 위디 영입하기 전에 이 선수를 원래 1순위로 놓고 있었대요. 아니었잖아. 아니 근데 강우철 감독의 말은 그래요. 근데 강우철 감독이 워낙 그렇죠. 지금 퇴출된 다른 선수죠. 원래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데빈 윌리엄스가 위디보다는 우선순위였는데 데빈 윌리엄스가 거절하고 중국 가면서 위디로 간 거다. 그리고 위디 영입한 이후에도 이 선수 동향이나 이런 거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플랜에 포함돼 있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디 교체 타이밍이 지금인 거는 데빈 윌리엄스가 지금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강호철 감독이 워낙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약간 뭐랄까요 연막을 많이 치셔서 뭐가 진짜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 듣다 보면. 근데 뭐 일단 감독님의 말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1순위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왜냐면 다른 선수를 영입하려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줬는데 본인이 또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오리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KGC가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사이가 사이. 전성현 선수가 잘해요. 요즘에. 기가 막혀요 요새. 이 시즌 초반에 이 선수가 뭐 장요근 부상이랑 뭐 가래토 이쪽에 그러니까 이 약간 골반 이쪽에 뭐 하체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 엄청 난조 겪다가 이제야 좀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발 맞추면 진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아쉽죠. 캐시전. 발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잠깐 벌어진 거를 전성현이 3점으로 쫓아간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그날. 그 뭐 최근만 떠나서 그냥 4라운드, 3라운드 마지막부터 4라운드까지 보면 전성현 선수가 주도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KGC가 사실 오세근 선수는 뭐 이미 되게 끝물이고 양희종 선수 부상해. 지금 다른 선수 문성호 선수는 뭐 점점 더 기량이 퇴보되는 느낌이고 수비에서만 공헌도가 높죠. 지금은. 변준영, 이재도한테만 계속 이렇게 맡기는 거. 근데 거기에 전성현이랑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원래 같았으면 지금 이 약간 리듬을 봤을 때 KGC는 지금 바닥을 쳐야 되는 리듬이거든요. 주축 선수들이 막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계속 잔잔하게 성적을 유지하는 거 보면 전성현이랑 카드가 지금 잘 통해서 그런 거 아닌가. 외국 선수들이야 원래 영향력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거기 외국 선수들이 잘할 수가 없죠. 합쳐서 50만 달러인데. 뭘 잘하기를 바래요. 돈을 그렇게밖에 안 쓰는데. 연봉 공개를 해요. 아니 돈을 안 쓰는데 뭘 어떻게 잘하기를 바래요. 프로에서는 돈 안 썼는데 잘하기를 바라는 건 그쵸. 욕심이에요. 그건 그래. 예. 내가 로또를 안 사는데 로또가 맞기를 바라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어쨌든 맥컬런은 최근에 좀 폼이 올라왔어요. 디비전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잘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한다는 건 진짜 쇼롱 정도 해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요새 숄롱은 다 인정하던데. 미네라스 쇼롱 정도면. 미네라스 숄롱은 요새. 그게 예.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외국 선수의 활약이지. 다들 못할 때는 진짜 그렇게 외면하더니 나를. 아니 예. 형이 그러니까 기대치 높여놨으니까 욕하는 거지. 예. 근데 지금은 그 기대치. 근데 전 솔직히 정말 잘해요. 지금 활약은 제가 그때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서 조금 저도 놀라긴 했으니까 저는 1대1에서 그 정도 역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해요.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예. 바뀌더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T가 5위, 전자랜드가 6위입니다. 예. KT는 지금 김종범이 시즌 아웃 됐어요. 예. 그리고 뭐 김종도 선수가 굉장히 안타깝지만 사실 더 큰 전력 누수는 박지원의 지금 멘탈 박살이죠. 지금 대표팀 휴식기까지는 계속 일단은 안 뛰게 할 거라고. 사실 박지원 선수가 처음엔 매력적이었잖아요. 좀... 되게 매력적인 선수였는데 지금은 무색무취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슈팅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가 세깅 디펜스가 나오면 분명히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아예 못 보여주니까 지금 뭐 본인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못 보여주고 다른 신인 선수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가진다. 근데 왜 박지원이 중요하냐면 허운이 빠져요 이제. KT는 허운의 팀이에요. 허운을 제외하면 설명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양호석 선수 잘한다고? 근데 허운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KT에서. 그러니까 허운이 굉장히 잘한다도 있지만 허운이 다 해야 만들어지는 팀이라는 거죠. 지금은. 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볼 핸들러가 없는데 무슨 슈팅을 던질 거고 뭘 하겠습니까? 그 팀이. 지금 보면. 브랜든 브라운이 할 거예요. 양호석 선수가 그럼 매 경기 30득점씩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까? 매 경기 10개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뭔가 의지를 해야 되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선수가 없어지니 뭐 KT는 사실 굉장한 그 파도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파도를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이제. 근데 허운 빠지면은 진짜 좀 힘든 팀이에요. 답이 없어지는 팀이에요. 답이 없어지는 팀이에요. 근데 그 다음 팀이 전자랜드 같은 팀이죠. 그쵸. 또 답이 없는 팀. 김낙현 없으면 답이 없어지는 팀이잖아요. 전 이 두 팀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진짜 김낙현 전자랜드 얘기로 바로 넘어가면은 김낙현이 4라운드 장난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도 너무 잘해요. 최고의 페이스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4라운드 평균 득점 한 18점 정도 되고 야투율이 50%가 넘고 3점 성공률 49%인가? 3점 성공이 거의 3개 4개 매 경기. 괴물이에요, 괴물. 네, 지금 거의 폼이 절정에 올라와 있어요. 솔직히 저는 한 3라운드까지는 이번 시즌 베스트 5는 김낙현은 아니고 이대성 허운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김낙현 모습 보면은 들어가도 안 이상할 정도. 예. 왜 이렇게 농구를 잘하실까?
물이 올랐어요. 그치. 근데 이제까지 잘한 거 중요한데 음.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예요. 2월달이 그쵸. 어? 대표팀 첫 2월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달 날라가죠. 이번 대표팀에서 이 대표팀 그 명단 나왔을 때 제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팀이 난 KT전자랜드라고 봤거든. 가드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온은 이승현이 빠져도 이대성이 있잖아. 그렇죠. 거기 그리고 빅맨 많으니까 지금. 사실 뭐 그쪽도 엄청난 큰 타격이긴 한데 비중이 컸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대성이 있잖아요. 거긴데 만약에 오리온이 이대성이 빠졌다고 봐요. 똑같아 KT전자랜드랑 뭘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퍼즐이 있는데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흐트러진 퍼즐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KT 전자랜드도 똑같아. 진짜로. 근데 여담인데 허운이랑 김낙현 빠져도 밑에 팀들한테 역전당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근데 KT는 모르겠어. 왜냐면은 전자랜드 똑같아. 지난 시즌에 KT를 생각해봐요. 허운 부상당했을 때, 허운 없을 때, 아니 그러니까 허운 있을 때 6연승인가 7연승하다가 허운 부상으로 빠지니까 7연패 막았던 팀이 KT거든. 그러니까 엄청 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최진강이나 김윤태를 어저께까지도 기용을 한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황을 대비를 하려고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박지현은 지금 형 말대로 이미 멘탈이 나가서 사실 뭐 대표팀 휴식기 때 뭐 정비를 하고 돌아온다고 쳐도 사실 이 선수 신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 힘들고 어쨌든 결국에는 김윤태가 거의 메인으로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를 받치는 게 뭐 최진강 정도일 것 같은데 아 그게 나왔을 때 경기력이 어제 사실 SK를 잡긴 잡았지만 SK라는 팀을 생각하면은 허운을 그러니까 허운을 뭐 빼고 생각한다는 가정이 물론 스포츠엔 가정은 없지만 허운이 영향력을 봤을 때는 진짜 이 팀 이거 내가 중국형 말대로 진짜 심각한 것 같긴 해요. 나는 전자랜드보다 KT가 더 심각하다고 봐. 전자랜드 김낙현 빠지면 우리 효고달라가 있잖아. 정효근 선수 좋죠. 좋은 선수인데. 박찬희도 있잖아. 박찬희. 그러니까 난 그렇죠. 좋은 선수예요. 너무 좋아. 그러면은 KT는 김영환도 있고 양홍석도 있어. 다 있어. 근데 안 돼요. 네, 처바이 레너드 무시합니까? 드웨인 영삼. 드웨인 영삼 다 좋은 효과나 선수들. NBA 리거들만 꽉 차 있는데. 아니 다 좋은 선수들이라니까. 다 좋은 선수들인데 내가 아까 대표팀 얘기할 때도 했지만 좋은 재료들이 있는데 이 좋은 재료를 요리할 수 있는 선수 사람이 없다니까. 허운이랑 김낙현이 빠지면. 근데 저는 보세요. 전자랜드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난 같아요. 박찬희가 그나마 있어서. 전자랜드는 그래도 그래, 박찬희 선수가 있다. 네, 그래도 박찬희도 있고. 그래. 박찬희가 그나마. 그나마 있어.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뭐 기량적으로 아쉽지만 뭐 홍경기도 있고 가드들은 있어요 뒤에. 그리고 효고달라가 달라졌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피켓롤 하잖아요. 효고달라. 네, 피켓롤 하는데 어제 LG전 보셨나요? 와 마지막에 풀업 점퍼슛 팡팡 꽂는데 그 이제 본인이 끝나고 LG잖아요. 약간 나도 그 말하려고 LG긴 했는데 LG잖아요. LG긴 했는데 근데 LG가 요즘 2대2 수비 되게 좋아요. 안 좋아요. LG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LG 수비 되게 좋아요. 수비 요즘에. 자체가 안 좋아요 그 팀. 아무튼 근데 엄청난 팀이에요 요새. 정효근이 그 이제 이광재 코치 지금 안양고에 계시는 이광재 코치가 이 2대2 상황에서 그 풀업 점퍼 밸런스 잡는 법을 엄청 코칭을 많이 해주고 본인도 연습을 진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광재 코치님한테 배웠으면 제대로 배웠네요. 그렇죠. 이광재 코치가 또 왕년에 정말 기가 막히는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쵸? 네. 동부 시절? 네. 그때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모비스랑 그 2019년 챔프전 영상을 그 이제 상무 가서 다시 보는데 자기가 2대2 할 때마다 주저하고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동공 흔들리는 이런 게 보여가지고 이거 바뀌어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대요. 왜 그런 거 기사 안 쓰는 거예요, 형? 제가 들은 게 아니에요. 기사로 봤어요. 저도 다른 분들이 기사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전주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광재 코치랑 얘기해서 또 유동 감독도 주문이 있었대요. 그런 거 좀 3점이랑 그 2대2 상황에서 어떤 점프슛 연습 좀 해와라. 네. 좋은 선수라니까요. 네. 근데 메인 볼 핸들링이 안 된 선수잖아. 드리블을 못 하는데 무슨 그거예요. 2대2랑 드리블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박찬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깜짝 카드 장태빈 선수도 선발 좋잖아. 임준 선수 있고. 예, 많아요 전자랜드. 근데 나는 진짜 KT보단 낫다고 봐. KT는 지금 문상욱이 완전 코칭 스태프가 약간 이번 시즌을 거의 포기한 단계고, 최진강 지금 써보고 있지만 뭐 한계가 있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예, 김윤태는 이제 돌아왔는데 뭐 역시 예, 김윤태. 미주 기자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안 돼요. 또 한계가 있고 박지원은 멘탈 나가고 그래서 김수찬은 KT는 제외됐고. 예, 김수찬도 제외했고 KT야말로 진짜 지금 약간 답이 없는 느낌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김영환이 그래도 이번 시즌은 사실상 그냥 가드처럼 플레이하기 때문에 보조 브랜들러죠. 네, 그거는 또 괜찮고 브라운이 처음 왔을 때처럼 볼 핸들링 해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가드 자원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박지원에게 기대 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출전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수비는 괜찮은 선수니까 예, 그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하고 브랜든 브라운이 메인 볼핸들러 역할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허운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힘들겠지만 그나마 좀 돌아가는 KT 농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맞추려면 브랜든 브라운이 메인 볼핸들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지금 자꾸 고집하는데 이제는 좀 볼 가지고 놀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거죠. KT에서 볼 가지고 놀 수 있는 선수는 브랜든 브라운밖에 없어요. 그쵸. 허운 빠지면은 진짜 브랜드 브라운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팀이 이제 삼성, SK, LG, DB인데 전자랜드 그 용병 헨리 심스 뭐 예. 잘 수도 있다고 말씀은 그렇게 또 하시던데. 예. 무조건 만약에 저 근데 유도원 감독님 안 믿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저 거짓말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 저 거짓말쟁이 안 말씀을 믿어요. 하시네요. 예. 예. 앞가디가 다른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헨리심스 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중구 형 아까 그거 50만 달러하고 좀 약간 왜냐면 헨리심스를 바꾸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스캇의 몸값은 브라질에서 25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쳐줘야 20만 원대. 근데 거기에 탐슨과 스캇을 만약에 감독님 말대로 하면 탐슨 헨리심스를 바꾸고 수 있다라고 언지를 띄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탐슨하고 스캇하고 조합을 하죠. 그 50만 달러도 안 되는 그거 갖고 플레이오프를 바란다? 그거는 솔직히 오바에바 싸바고요. 심스는 있고 무조건 탐슨이 나갈 건데 심스를 또 다른 선수로 교체한다는 그 소리겠죠. 근데 심스 바꿀까요? 심스 바꾸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즌 포기. 아니 그러니까 심스를 바꾼다는 생각이 있으면 저는 그 6강에 아닌 4강 이상 그 이상을 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딱 6강용으로는 심스가 제격이거든. 누누이 말하자면 건실하잖아요. 심스는 폭발력 떨어졌나.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안 밀리지만 누구한테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딱 지금 위치가 정확히 맞단 말이죠. 팀이나 뭐 이런 거나 봤을 때 약간 그 수문장 같은 느낌이죠. 네. 6강 판독기. 네, 그렇죠. 6강 판독기 이런 6강 느낌이야. 판독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교체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뭐 효고달라 선수가 와서 정효근 선수가 와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현실적인 전자랜드 진짜 뭐랄까요, 승부수는 다음 시즌에 강상재가 돌아왔을 때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말해도 구단 매각이 걸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이 뭔가 좀 여러분 예. 헨리 심스 교체 아닙니다. 예. 데본 스캇이 오면 에릭이 가요. 예. 이건 100%입니다. 만약에 100%.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자랜드 이번 시즌 포기한 거예요, 그냥. 네. 예. 끝이에요. 그냥 그거 외에 이유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전자랜드 전하고 자 삼성의 SK. 제가 봤을 때 삼성은 아마 이거보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프로답지 않은 팀이에요. 지금 어제 게임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었어요. 삼성의 입장에서 4연패를 뚫고 끊고 그 다음에 이긴 다음에 LG를 꺾었죠. 그렇죠. LG를 꺾은 다음에 다음 경기였어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연승을 타면 혹시 몰랐어요. 물론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경기에서 헛손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어제 그 제프 리디가 퇴출 직전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초사이언이 돼가지고 사실 보통 다 그렇죠. 퇴출 직전에 외국 선수들은 굉장히 잘해요. 맞아요. 네. 마지막 불꽃 태우고 가죠. 네. 그래서 위디가 샤킬 오닐이었어요 어제. 네. 아무도 못 막았어요. 힉스 믹스 아무도 상대 안 됐어요 어제는. 근데 그걸 차치하고 삼성은 어제 농구하기 싫어하는 표정과 플레이와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프로답지 않은 경기. 난 제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제 게임. 진짜 징계 받아야 되는 수준의 게임을 했어 어제. 최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징계 수준을. 어제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이대성 선수가 포스트업을 치는데 아무도 안 막아. 1대1이에요. 1대1 다 1대1 수비예요.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오리온은 이대성 선수가 포스트업 하는 거를 전혀 별로 안 좋아하죠. 강훈준 감독님은. 그렇죠.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죠. 네. 근데 삼성 그걸 다 당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강훈준 감독님도 아무 말도 못해. 진짜로. 그리고 어제 한호빈 선수한테 아예 게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달리는 농구를 하겠다 그랬는데 속공 점수가 2점이에요. 달리는 농구를 하겠다 그랬는데 나오는 선수가 이동엽, 김도욱 선수입니다. 다 느린 선수들이에요. 이동엽 선수가 빨라요? 느리잖아요. 예. 네? 김도욱 선수가 빠릅니까? 느리잖아요. 그렇죠. 예. 다 느린 선수들 내보내놓고서는 달리는 농구를 하겠다. 전혀 안 되죠. 오리온이 경기 페이스가 굉장히 느린 팀인데 그 팀보다 더 느렸어요. 속공 허용이 1위라면서요. 네. 속공 허용률이. 아 삼성이. 아예 그 오리온이. 예. 오리온은 거의 느린 보 팀이거든요. 오리온은. KCC전 보면 답 나오죠. 네. 당하는 거. 근데 이승현, 이종현, 제프이디가 나온 그 상황에서 더 느렸어요. 나는 어제 농구를 보고 삼성이 완전 다 포기를 했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농구를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진짜 4라운드 들어서 유난히 무기력한데 이게 저는 이게 다른 방송에서 막 이제 같이 뭐 얘기 좀 하다 왔는데 저는 진짜 삼성이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얘기가 이 구성으로는 그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4년 전부터 나왔어요. 삼성이 지금 멤버가 17, 18 시즌부터 지금까지 인원 구성이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몇몇 선수들은 달라졌죠. 배승호 선수 들어오고 했지만 핵심 코어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FA 때 아무것도 안 했지. 영입을 못 했잖아요. 노력은 했죠. 영입을 못 했으면 실패죠. FA 실패. 감독 코칭 스태프 여전한 그대로 유지가 됐죠. 기존 변화가 없잖아요. 물론 뭐 믿고 가는 거였지만 변화가 없는 팀에서 성적이 예전보다 더 잘 나오길 바라는 거는 다른 팀들이 약해지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프로에서? 다 돈 쓰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삼성은 변화가 없는 팀이에요.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폭탄이 터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게임 때는 전 정말 이게 무관중 경기라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유관중 경기였으면 소주병 날아다니고 해도 난 합법이라고 생각해. 말이 안 되는 경기를 했어요. 어제는. 전반에 57점인가를 줬어요. 55점인가? 오리온을 상대로 55점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평균 득점 80점도 안 되는 팀한테. 디드릭 로슨이 수비가 약하잖아요. 거의 자동문이잖아요. 디드릭 로슨을 못 들어요. 패턴이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삼성은. 변화를 주든지 투자를 하든지 뭣도 안 하면서 왜 맨날 6강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트레이드라도 해야죠. 네. 그렇죠. 솔직히 트레이드 해야죠. 지금 지금 4라운드 다 끝나갔는데 지금 트레이드도 못 하는데. 거의 마감 시간 거의 끝나가지 않아요? 네. 지금 롤 플레이어들 트레이드 해가지고 달라질 게 없다니까요. 코어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코어가 그대로잖아요. 제가 봤을 때 김준희, 임동섭을 포기해야 돼요. 그 둘을 붙잡고 있는 이상 삼성은 그대로일 겁니다. 선수단에서는 최근에 삼성이 지금 4라운드 들어서 경기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삼성 팬분들이 저희 방송에 지금 모여들고 계시잖아요. 저 최정석 기자가 거의 이제 어떤 그분들을 보듬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냉정히 말해서 제가 그러니까 삼성 경기를 자주 봤고 취재도 가고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제가 한 선수를 저격하긴 싫어요. 근데 저는 김준일 선수를 저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범인이 너가 범인이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 모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선수가 사실 그때 동환이 형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상민 감독 부임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선발한 선수가 김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1순위인가 2순위? 2순위로 뽑았고 이승현이 1순위. 네, 높은 순위로 뽑았고. 근데 어쨌든 이상민 감독에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마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선수인 건 맞아요. 상황상. 왜냐하면 본인이 감독으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뽑은 선수였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격 세팅 자체가 처음에 잘했을 때는 그
뭐 파이브아웃을 한다든지 장민국이 뛰었을 때는 힉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힉스의 스페이싱 돌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파이브아웃을 한다든지 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려졌어요. 그 오히려 지금도 그때는 성적이 그러니까 공격이 괜찮아. 그때는 그때 잠깐.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힉스랑 김준희를 겹치게 쓰는 경우가 조금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비를 그 목적은 하나에 항상 말하는 거 수비. 근데 김준일이 그렇게 압도적인 수비로 이렇게 상대를 완전 셧다운 시킬 만한 수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힉스의 수비력을 믿고 힉스의 수비력은 뭐 어쨌든 정평에 나 있으니까 힉스의 수비력을 믿고 그거 공격에서 어쨌든 살려줄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김준일을 계속 선발 투입을 시키면서 초반을 완전히 그러니까 초반을 접고 들어가요. 먹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김준일이 3점을 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땡큐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상대도 수비가 최근에 보면은 상대가 수비를 김준일이 외곽을 던지게끔 수비를 하더라고요. 세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뭐 피킬런을 해서 힉스가 롤하고 만약에 김준일이 외곽으로 나오는 구조다 그러면은 아예 김준일을 버리고 힉스한테 도움 수비를 가서 더블팀을 가서 힉스가 공을 못 잡게 만들더라고. 페인트 존 근처에서. 그러면은 외곽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탑에서 김준일 혼자 남아 있죠. 김준일이 슈퍼 무너진 상태에서 3점을 던져요.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리머텍 자체가 없는 팀이에요. 힉스 말고는 힉스 믹스 말고는 리머텍을 할 수 있는 게 이관희 선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그러니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법도 나와 있고 이 선수를 진짜 미안하고 연봉도 어쨌든 억대잖아요. 돈도 많이 버는 선수고 뭐 이순희의 그 약간 미련 알겠는데 전 냉정하게 이 선수 10분 이상 쓰면 손해라고 봐요. 진짜로 솔직하게. 요새 지금 현 폼에선 그리고 이미 선수 구성도 힉스를 뽑은 순간부터 김준이라고 공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힉스가 이런 유형인 걸 알고 되게 세련된 용병을 뽑은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KBL에서 보기 힘든 유형의 외국 선수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선수랑 김준일을 매치업 시킨다. 약간 김준일이 그러면은 그 미드레인지를 거의 그 이승현급으로 잘 넣어야 되거든요. 수비도 그만큼 해주고 미드레인지 그만큼 던져주고 외곽에서 3점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빅맨이면은 아마 힉스랑 조합 끝내줄걸요. 근데 김준일 선수는 그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런 선수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김준일 선수는 그게 아니잖아. 근데 차민석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갔으면 괜찮죠. 원래 왜냐면은 한 이쯤에서 지금 쓸 생각이었는데 지금 부상당하는 바람에 그것 됐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삼성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 근데 그 보수적인 거를 약간 점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유일한 게 차민석 선수였는데 그게 차민석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라 참 아쉽네요 그게. 왜냐면 삼성은 너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최근에 그래서 김준일이 15분 이상 17분 18분 뛰고 20분 이상 뛰면서 삼성의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전 그거랑 맞물려요. 맨날 똑같은 패턴이야 맨날. 그거랑 맞물려 진짜. 소름 돋게 맞물려. 그리고 이 선수 최근에 기록지 봐도 코트 마진 플러스 찍은 적 없어요. 다 마이너스 10이에요. 10 이상.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물론 코트 마진이 모든 거를 다 대변해주진 않지만 LG전에서도 이기긴 했지만 김준일 선수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안했죠. 역전 허용할 뻔했어요. 그때. LG전에서도 장민국이 들어와서 박정현 산대로 3점 꽂아놓고 이러면서 그래서 경기 뒤집고 역전하고 그 승부처 때는 장명수 선수가 되게 잘해줘서 이긴 거지. 코트 자체가 좁아져요. 네. 스페이싱이 그렇죠. 안 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선수 들어오면. 박정현 상대 그러니까 4번에 박정현이나 뭐 오세근이나 이런 함지훈이나 장재석이나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 나온다고 매치업 시킨다고 김준일 쓰면은 그냥 삼성은 그냥 먹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 라인업 그 매치업에서 이길 수가 없어. 냉정하게 그래요. 좋습니다. 자 삼성에 대한 강한 비판했고, 자 SK, LG, DB 이렇게 하위권 쳐져 있는데 SK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미네라스를 더 쓴다면. 미네라스 더 쓴다. 그러니까 지금 딱 느낌이 그 시즌 초반에 원희랑 미네라스의 그 입장이 바뀌었어요. 원희에게 지금 딱 그 원희에 대한 조각을 못 찾고 있어요. 문경원 감독이.
공경 감독이 지금 경기 전에도 제가 물어보면은 이 원희를 비롯한 선수 구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다시 들어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초반에 시즌 원희하고 그러니까 미네라스하고 똑같아. 근데 오히려 색깔이나 이런 거는 미네라스가 지금이 SK 농구 같아. 옛날 헤인즈 느낌처럼 세팅 공격 세팅을 아예 그렇게 딱 해줘 버리니까. 그리고 또 최부경 선수가 요새 4번에서 괜찮잖아요. 아 잘해요. 최부경 선수가 수비를 해줘버리고 그 미네라스가 수비 좀 뭐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근데 최봉현 선수가 잘하니까 오히려 더 사는 것 같아 팀이. 기가 막히네. 뭐 물론 이미지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지만 지금 요새 최부경은 4번에서 1티어 공격도 적극적으로 해요. 그때가 반등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 KC 시전 때. 그때 송교창 선수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4번에서 이제 송창용, 뭐 유성호, 뭐 이런 선수, 김상규 이런 선수 나왔는데 최봉현 선수가 그냥 포스트업으로 끝내버렸어요. 물론 송창용 선수는 미네라스 막는다고 그랬지만 와 최봉현 선수가 아예 그냥 압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실 그 게임이. 근데 최봉현 선수가 뭐 지난 경기 때도 현대모비스전 때도 굉장히 잘해줬고 그래서 사실 뭐 SK가 당장 6강을 간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축 선수들이 둘이 빠진 상황에서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숙축가루? 숙축가루. 근데 나는 6강 글쎄 원희가 지금 뭐 지난 시즌 혹시 지난 시즌이랑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거 좀 대비 이렇게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찐 거? 장난 아니에요. 엄청 쳤던데. 여기 왼쪽 원희, 그러니까 19, 20 시즌 때 원희는 굉장히 얄쌍한 근육도 있지만 얄쌍하고 굉장히 빠르고 근데 지금 원희는 걷는 게 힘들어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3점슛 던지잖아요. 전 이게 나도 그게 최악의 수였던 것 같아. 최악의 수야. 나도. 3점 던지는 게. 나도. 이게 시즌 전에 문경 감독한테 원희가 요구해서 문경 감독이 들어준 거라면서요. 나는 근데 그게 최악의 수인 것 같아. 나 진짜로. 진짜 100% 공감해. 원희가 지금 포스트 플레이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경기당? 5번도 아닐걸요? 그리고 3점슛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뭐 킥업 패스나 이런 걸 제외하고 자기가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3점 던지는 거 안 막아요 상대팀. 안 먹어. 어제도 솔로 그냥 아예 페인트 존에 들어가 있어요. 등지더라고. 원희한테 3점슛 4개 맞아도 피해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때 뭐 12점 준다 해도 그 공격 동안 2점 그 포스트업 쳐가지고 안에서 파울 얻어내고 그냥 2점 넣고 하는 게 더 피해요. 오히려. 근데 원희가 지금 3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NBA에서 센터가 3점 던지는 건 오케이야. 한국에서 3점 빅맨이 3점 던지는 거 나는 그거 절대 못 봐요. 왜냐? 그거는 플러스 효과가 안 나거든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주 기자 말하는 게 최근에 타일러 데이비스를 향한 전창진 감독의 굉장히 강한 비판과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 절대 안 나온다니까. 이거 미국이랑 달라 우리는. 진짜 코트도 다르고요. 출전 그것도 경기 시간도 다르고요. 애초에 거기서 농구하는 스타일 자체가 달라. 그렇죠. 다른 농구예요. 룰도 달라요. 다른 농구예요. 다른 세계. 농구라는 그 하나로 볼 수가 없다니까. 거기는 신들이 하는 거고 신들이 노는 스포츠고 우리는 그냥 농구예요. 다르다니까. 성격이 달라요. 무슨 센터가 3점을 던져요. 그래서 뭐 공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효과가 있나요? 효과 없어요. 증명해준 사례가 없잖아요. 센터가 3점 던져가지고 절대 안 나온다니까. 내가 봤을 때 살이 찌면서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 거지. 그런 거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아마 영상으로 제가 막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난 시즌에 원희가 피켄롤을 할 때 보면은 그 탑에서 만약에 피켄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희는 그때부터 이제 발을 구르면서 뛰어 들어갈 준비를 해요. 공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면서 공을 받고 플로터를 올려놓고 안 들어가도 지난 시즌에 문경 감독이 계속 말했던 원희의 최대 장점 연속 점프가 가능하다. 연속 점프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소리를 지난 시즌에 맨날 하셨거든요. 그걸로 해서 원희가 지난 시즌에 먹고 살았잖아요. 달려 들어가면서 플로터 안 들어가도 다시 점프해서 또 잡고 또 넣고 공공 리바운드에서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파울 얻어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골밑 득점하거나 그게 원희의 어떻게 보면은 최대 강점이자 이 원희가 199cm의 원희가 2m 언저리의 빅맨을 상대로 2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였는데 요새 피켄롤 하면은 탑에 그냥 서 있어 이러고 공 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3점에 대해서 그린라이트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살이 찌면서 이 활동량 자체가 줄어든 거야. 왜냐면
아무래도 체중이 뭐 1kg 부른 것도 아니고 지금 10kg 넘게 불었다면서요. 12kg. 12kg가 불었으면은 이 뛰어 들어가는 거에 분명히 숨도 더 찰 거고 뭔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을 거야.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본인 몸이 아니니까 그냥 탑에서 이러고 공 달라고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상대가 세깅을 하니까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3점을 던져. 어제는 들어가서 다행이야. 3개 던졌는데 1쿼터에 3개 다 들어가는데. 근데 그걸로 끝이잖아. 1쿼터에 12점인가 넣었는데 끝날 때 점수가 15점으로 끝났어요. 거기서 그게 딱 지금 들어가면 다행? 아니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경기.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그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아예 사라졌어, 지금 원희가. 이건 우리가 알던 원희가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미네라스가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지.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원희, 삼성은 김준일, SK는 원희. 예, 저희가 대차게 갖고 두 분 다 할 말이 되게 아니, 지금 삼성은 뭔가 쌓인 게 많아요. 국내 선수 네. 중에 지금 이관희 선수랑 이관희 선수 정도밖에 진짜 안 보여요. 그쵸. 네. SK는 국내 선수? SK는 요즘에 안영준, 선수가 최부경, 미네라스. 미네라스. 자, 우리 LGDB가 밑에 있는데 혹시 이 두 팀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습니까? LG는 사실 크게 할 말 없네요. LG는 이미 갔어요. 네. 내가 봤을 때. 거기는 사실 6강은 좀 힘들지 힘들게 되지 않았나? 사실 거기는 제가 시즌 전부터 항상 의심을 품어왔잖아요. 안 된다고. 안 되잖아요. 공격 농구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님 중에서 거짓말쟁이가 참 많은데요. 조성환 감독님은 진짜 최고의 거짓말쟁이에요. 네. 진짜 최고의 거짓말쟁이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걸고 나오잖아. 네.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공약 안 지키잖아요, 잘. 그렇죠.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 자기가 내세운 공약이 있는데 단 한 개도 지켜준 게 없잖아요. 하나 지켜준 게 있다. 리온 윌리엄스 교체 안 했지 아직.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지금 캐디라는 캐디라인 돌아오면 한번 봐야죠. 캐디라인 도와하는데 리온 윌리엄스 교체 안 하고 그냥 라렌 윌리엄스로 그대로 간다? 기가 막혀. 진짜 끝인 그러면 거지. 대박이지. 진짜 끝인 거지 그러면. 예. 근데 지금도 사실 끝났습니다. LG는 반등의 요소가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원상 선수를 빨리 키워야 되지 않나. 네. LG는 다음 시즌에는 뭔가 어떤 트레이드나 FA 영입으로 꼬꼬마 가드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드들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이원대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고 김실애도 지난 시즌 대비해서는 폼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너무 작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어제 박정현이 다쳤는데 네. 지금 주지훈이 시즌 초반에 시즌 아웃됐고 지금 서민수도 지금 한 달. 앞으로 한 달은 더 못 뛴다고 하고 사실상 시즌 아웃이죠 한 달이면. 네. 그렇죠. 진짜 사실상 시즌 아웃이고 그러니까 지금 빅맨진은 사실 뭐 거의 뭐 이제 무주공산이에요. 김동양도 시즌 전부터 계속 허리 안 좋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막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고민돼서 그런지 같이 술 먹으러 갔다가 사고 치고 이제 거의 뭐 허리가 안 좋은데 술을 마셨다. 예. 역시 한국 남자답네요. 예. 아무튼 예. 저도 뭐 몸 안 좋아도 술 먹거든요. 그건 그렇죠. 술은 네. 또 이제 근데 코로나 수칙은 좀 지키고요. 예,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LG가 지금 가뜩이나 꼬꼬마 팀인데 빅맨진까지 붕괴된 상태라 그렇다고 포워드가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예. 있잖아요 그 최승우 선수. 그 최승욱 외에 누가 있어? 진짜 최승욱 외. 이제는 강병현 조성민? 포가드가 나올 시대입니다. 자, 화이트까지 하면 5가 돼요. 이제 어쨌든 편견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조성원 감독님. 그러니까 어쨌든. 최승우 선수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편견이 없으니까. 네? 알았어. 예. 아무튼 여기서 그렇게 사고 쳐놓고 예? 쓰리가드에 이어서 이젠 포가드가 나올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180이 4명. 거기에 화이트. LG는 사실 크게 언급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요소가 없어요. 사실.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없으니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알렉산더 빠진 KT를 크게 잡고 있는 DB. 몇 대 몇인가요? 지금 61대 45였는데 제가 아까 70 봤을 지금 때 70. 알렉산더 선수 예. 부상이라던데. 지금 71대 55 됐고. 부상이라. 근데 알렉산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아픈 게 없는데 못 뛰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이거는 지금 뭐, 부상일 리가 없죠. 그 선수가 네. 어디를 다쳤는데요? 허리를 삐끗했다. 아이, SK전에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허리 다칠 기미도 그 상황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뭐 다쳤다고 하니까. 예, 좀 근데 사실 알렉산더 선수가
여자친구가 입국해서 격리가 풀려서 좀 마음의 진정이 됐다. 예.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오랫동안 한국 생활 하는데 그럼요. 타지 생활 하는데 여자친구 오면 좋지. 좋죠. 근데 왜 허리가 아파? 허리를 네. 삐끗했대 SK전에서.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10개 구단 살펴봤고. DB 안 살펴봤잖아. TV 안 해봤잖아요. 아니 DB 내가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팀도. DB 그냥 이러다 말 것 같아요. DB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지금. 응? 네, 잘해주고 있다고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DB. 다른 방면으로? DB가 참 아쉽네. 근데 DB가 최근에 이상원 감독님이 그 KGC 원정에서 보니까 경기 전에 이 메이튼 재계약을 언급을 했거든요. 재계약하면은 지금은 70% 때문에 100% 되면 다를 거다. 예. 자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만큼 좋게 보셨나 보죠, 뭐. 메이 아니 두 분 다 왜 이렇게 DB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김용호 기자라도 불러야 되는 아니 겁니까? 뭐가 없어. 사실 12팀에 관심을 두긴 좀 어렵죠. 아이고 그건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근데 그 DB가 사실 그 안을 이렇게 보면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약간 업앤다운이 있을 뿐이지. 그 윤호영 선수가 지금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사실 허리가 안 좋은지 뭐 다른 게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뭐 저는 100%안 믿거든요. 예. 허리 안 좋다는 얘기는 잘 안 믿어요, 사실은. 왜냐면 가장 쉬운 핑계가 허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KCC 전에 그 결정했을 때. 아유, 예. 그 이기고 나서 방방 뛰 KC전? 맞아요. 예, 원주에서 게임이었죠. 그 이기고 나서 이렇게 와 말하면서 뛰는 거 봤어요? 예. 영상에서? 그런데 허리를 다쳤다고요? 글쎄요. 하여튼 뭐. 근데 전 DB가 안을 이렇게 헤집어 보면 굉장히 경기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력 자체는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초반이랑 뭐 초반에 진짜 완전 망가졌을 네. 때랑은 완전 다르죠. 그리고 메이튼이 국내 선수를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메이튼이 외곽에서 1대1도 하더라고. 네. 아이솔레이션도 그러니까 하더라고. KC전 때 3점 슛을 5개 던졌어요, 쿼터 때. 3개를 넣었거든요. 김종규 선수가 밖에서 볼을 받고 메이튼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메이튼이 밖으로 나와서 볼 주고 니 들어가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3점 던지더라고. 넌 그 리바나 해. 들어갔어요. 리바나 해 이거. 그러니까 국내 선수를 안 믿기 시작했어요, 메이튼이. 그러면서 DB가 좋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국내 선수가 제대로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었거든. 그 홈에서. 전자랜드전. 예, 제대로 말아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메이튼 공 안 주고. 그때부터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야. 왜냐면 서로 안 믿을 때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작 국내 선수들은 메이트를 엄청 좋아한다고. 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 좋아할 수 있지. 근데 메이트는 믿질 않는다니까. 좋아할 수는 있지. 이 무슨 일방적인. 예. 그러니까 플레이를 보면 서로 화합이 없어. 1대1 농구예요. 1대5 농구예요. 1대5 농구. 하지만 메이트는 능력이 되니까. 예. 예. 메이튼 재계약할까 근데? 감독님이 뭐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메이튼의 또 마음이 달린 거 아니에요? DB의 의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미 메이튼이 의지가 중요한 거죠. 이미 한번 예. 이번 시즌에 그렇게 해서 크게 한번 데이셨는데 메이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지금 좀 몰아주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큰 그림도 있을 수 왜냐면은 있죠. 어쨌든 이 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아이, 근데- 지지만 근데 원래 최고의 보약은 승리인데 원래 사실 메이트는 잘하는데 참 좋은 선수인데. 메이트는 좋은 선수죠. 근데 남을까요? 글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좀 뭐 생각이 나서 갑자기 또 DB 할 말이 없으니까. DB 뭐 윤호영 선수 있잖아요. 깨병일까? 예. 진짜 아픈 것일까?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요. 민철 기자가 얘기했어요. 아니 저 의심이 된다고요. 예. 네. 아무튼 해맑게 웃고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구단 다 마무리했고 KBL 이제 중간 체크 다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3인체제였는데 오늘 뭐 이제 민정 기자가 오니까 아주 뭐 통렬한 비판이 또 쏟아져서 아주 재밌네요. 아니 뭐 저는 항상 비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또 네. 칭찬할 때는 진짜 아름답게 또 좋은 해주잖아요. 팀은 저는 거짓말을 못 해요. 예. 편견이 없잖아요. 없다고? 편견이 없지. 내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가? 근데 근데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가식적이지 않아요. 아, 저는 그건 맞아요. 그냥 사실만 얘기하고 싶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말하고 후회해. 후회해요.
너무 셌나? 미안. 그러니까 너무 진실됐나? 아. 약간 좀 거짓말을 했었어야 됐나? 아. 약간 좀 막 웃으면서 막 좀 나- 이렇게 보다듬어 줬어야 됐나? 그리고 라는 생각? 방송에선 어. 나 욕 먹어도 저 괜찮아요. 이러놓고 끝나면 똥 욕 먹겠네. 끝나가 욕 먹겠네 나 형 또. 그거 좀 잘라주세요. 아, 형 그거 좀 아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방송에서 하는데 예. 방송 딱 꺼지고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아니. 너 욕 먹겠네. 그리고 이제 요 앞에서 담배 한 대 피우면 이거 좀 근데 괜찮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이러더라고요. 걱정이에요. 제가 얘기했을 때 감독님이나 선수나 구단분들은 예. 사실 제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게 팩트잖아요. 네.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팬분들한테는 좀 죄송해요. 사실 팬분들은 진짜 그 스포츠를 사랑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데 제가 너무 진실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성토라고. 예. 왜냐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LG가 요즘에 농구 그래도 괜찮아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진짜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제가 막 KBL 감독님처럼 거짓말 해야겠어요, 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막 앞에서는 뭐 우리 선수가 대표팀 뽑혀서 좋다 이래놓고 뒤에서는 뽑아주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종 기자 오랜만에 돌아와서 또 시원한 속내를 드러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실을 얘기했을 때 욕먹는 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네. 신났어요. 왜 이렇게? 저요? 내 쉬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방송한 일에 오늘 제일 신난 것 같아. 아니 이거 화난 거가 아니라 신났어 지금 약간. 예. 네, 알겠습니다. 즐거워요 이 시간이. 이 형 눈에서는 약간 걱정이 좀 묻어나오기 시작. 예. 제가 원래 최근에 즐거울 일이 없었거든요. 맨날 힘든 일만 좀 있었는데 예. 그래도 이런 시간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진실되게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려요. 또 네, 그렇게 스트레스 하면은 풀고. 맞아요, 진짜. 딴 데서 가식을 좀 떨어야 되는데 그냥 가식적이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예, 솔직하고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 요? 예, 민중국 기자 너무 좋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걱정하네 형또 끝나고 또 한마디 하겠는데. 댓글에 좀 아직 우리 한 6분 남았어요. 예.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만 접어야 되겠어. 굉장히 얼마나 칭찬도 많이. 다른 농구 채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그래요. 칭찬도 해주시고. 예. 또 뭐야? 이거 닉네임도 언급하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죄송 제가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조이룰루? 예. 조이룰루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 기연장님이 그러니까 동환이 형 그 마이크 좀 동의를 임장해서 해달라. 아, 그렇죠. 저를 너무 좋아서 얼굴 쳐다보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지 마요. 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두 명이 앉아서 두 명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 보다가 이렇게 마이크 떨어지니까 뭐 이제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민재님께서는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이러시고 예. 오래오래 할 거죠? 아니 이거는 동환이 형의 의지에 따라서 맞아요. 이건 100%예요. 동환 네. 이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도 동환이 형의 의지에 자, 따랐어요. 다음 댓글. 그다음에 예. 디제스터님이 이럴 바엔 농구협회 KBL을 합쳐버리는 게 낫겠는데요. 아니 원래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요 원래. 이거 불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피바에서는 네. 원 네이션 뭐 원 페더레이션. 원 페더레이션. 예. 그래서 피바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는 그거죠. 협회만 인정하고 협회만 있어요. 인정하고 있죠. 예. 그렇고 니나노님이 강할주 감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느느님께서 최정서야 보비스 선두권 싸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 이러시는데 제가 왜냐면 그때 제가 얘기할 때 되게 비웃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KCC가 치고 나간다. KCC는 이미 선두의 싸움에서 끝났다. KCC는 치고 나간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했거든요. 이러고 연패했잖아. 현대모비스는 잘해야 2위다. 약간 그런 뉘앙스였거든. 네. 뭐 충분히 근데 가능하죠. 이번 주 목요일에 두 팀이 붙거든요. 또 되게 중요한 일전 될 것 같아요. 동안 매치인가요? 무슨 동안 매치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갑니다 일단.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비타민 D의 의진님께서 아까 중경이 말했던 외국인들 중에 왜 교체 통보를 받아야 갑자기 잘해지는 선수들이 많을까요? 다음 시즌 혹시 다른 팀에서 부를 수 있으니 그런 거려나요? 위디는 요즘 갑자기 괜찮아졌는데 데뷔 못하면 아쉬워질 것 같습니다. 아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갭 차이가 좀 위디가 떠나서 아쉬울 분은 없으실 거예요. 네. 고젤님께서는 이제 김상식 감독과 강할주 감독도 다 이해가 간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김상식 감독이 사퇴한다고 해서 일이 커졌을 뿐 협회가 재신임 해주면 끝이다. 이러셨고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제시님은 없습니다. 이미 계약 제의를 한 걸로 알아요. 그 일이 커지기 전에. 근데 그러니까 계약 제한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의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합친다 그러면은 코미디죠. 그렇죠. 그건 남자가 아니지. 나간다 그랬으면 나가야죠. 네. 그렇고 퍼블리키님이 또 이 기자님 놀리는 거는 이 기자님이 이루농구는 나가시고 에어볼에 안 나오시는 걸 놀리는 그래. 겁니다. 민 기자님 부자 다르죠. 속이 시원하네. 팩트.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네. 저희는 악의가 없어요. 이게 팩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야 순한님께서 최정석 기자님 호감이네요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삼성 팬분이 아니신가. 요새 삼성 팬분들이 저를 지금 지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더 앤서님이 이제 국가대표팀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임시 대표팀이 어울리겠네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임시정부도 아니고 임시대표팀.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이런 코로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좀 이런 차출 문제나 뭐 좀 KBL 협회 그다음에 농구 관련 관계자 및 구단들이 한국 농구 퇴보만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돌이켜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뼈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제일 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와닿네요. 네, 그랬고 한치우아님도 그다음에 김정호님도 또 강을주 감독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또 퍼블리키님이 또 하나 또 해주셨네요. 이 기자님 솔직히 모비스맨처럼 보여요. 당연히 기자님이시니까 중립적이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건 본인께서 표현을 좀 더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팬의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 밑에 이제 대댓글로 이제 뭐 원래 사람은 중립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고 맞아요. 기사에서만 김국장이면 됩니다. 맞아. 근데 또 미미님께서는 또 평소 세 기자님 중에 이 기자님 의견을 가장 많이 동의하면서 듣는데 유독 모비스 관련 발언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성이 떨어지게 들릴 때가 많아요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팟캐스트에서 객관성을 찾는 거는 사실 조금 뭐 이거 이렇게 댓글 써주신 분들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단 제 의견이지만 저는 기사에서 저희가 객관성을 지키는 건 당연히 기자로서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사실 팟캐스트는요. 여기서 우리가 객관성을 지킬 필요까지 있나? 우리 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물론 뭐 형이 되게 객관성이 깨지는 건 맞아. 다른 거에선 객관성 찾으면서 모비스에서는 거의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다시 들어보면은 이게 왜냐면 제가 담당 구단이 이제 모비스, KCC 뭐 이렇게 오리온 뭐 이렇게 있는데 많이 가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입장 이제 어떤 그들의 생각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현장을 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제가 전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약간 같이 변호를 해주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좀 특정 팀을 조금 더 지지해주는 듯한 뭐 조금 약간 편향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사과하세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팀들에 비해서 현대모비스랑 KCC를 월등하게 많이 가요. 두 분은 제 스케줄을 아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아시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수도권 팀들보다 그 팀들의 어떤 입장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게 되는 것도 있고. 동환이 형 그래서 현대모비스 블럭 샀어요 이번에 한정판 나온 거? 그거 바로 마감됐더라고. 언제 솔드아웃 됐던데 바로? 그거 너무 좋은 거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아니 저희 근데 그래서 이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다른 기자분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살려고 했는데 벌써 다 이게 솔드아웃 돼가지고 못 샀다고.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느 팀을 떠나서 이거 자체가 되게 이쁘던데. 되게 잘 만들었던데. 아니 아이디어 최고인데요. 진짜 그거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다른 팀들도 뭐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보다 이게 더 되게 멋있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모비스 제가 좀 이렇게 전에 듣기로는 이번에 너무 빨리 나가서 약간 2차 판매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아 진짜요? 생각보다 너무 잘. 그러니까 올스타전도 뭐 이렇게 그 굿즈 만들면 팔리지도 않는데 현대모비스는 그 바로 팔리잖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 왜냐면 이런 것 같아. 농구 팬들이 없는 게 아니고 다 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블록 그 레고 얼마나 다 소장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사신 분 있으시면 자랑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부러워하겠습니다. 부러워요 진짜로. 너무 부러워요 저. 나는 그런 거 살 줄을 몰라가지고 못 샀거든. 저 레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 이게 성차별은 아닌데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죠. 아 그렇죠. 그쪽에 약간, 취미를 가진 네. 남자들 제가 레고에 미칩니다. 레고 뭐 이제 프라모델 이런 것들 남자. 아 여성분들도 되게 많고요. 예, 그런 여성분도 좋아하긴 맞아요. 하는데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걸 많이 좋아하니까. 아 근데 그거 진짜 레고는 이쁘긴 하더라. 나도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보도 자료가 다 오니까 모든 매체에 그걸 쓰는데 사진 보는데 되게 이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10개 구단이 다 하면 또 뭔가 떨어질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만 하니까 약간 또 조금 더 메리트 그 뭐랄까 유니크한 느낌도 나고요. 아니 그 아이디어 낸 사람은 진짜 최고. 아 이번에 그 프론트상 같은 거 받았으면 좋겠다. 나 예.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 그리고 제가 목요일에 울산에 이제 모비스타 KC4를 가는데 이제 취재하러 가는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안 그래도 이거 실물 사진 한번 보고 싶다. 2차 만든 거. 판매하면 예. 바로 살 것 같아.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아 형은 있을 줄 알았죠. 제가 어떤 특 진짜 아니 아까 무슨 아니, 팟캐스트에서 객관성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감싸주려고 하더니 이 한마디로 죽이네요 저를. 아니야. 예, 형은 있을 줄 알았죠. 예. 제가 뭐 따로 받았겠습니까? 예, 그런 걸? 형 예. 따로 받았으면 큰일 나요. 아니 안 그럼요. 돼요. 말이 안 되죠. 사야죠. 예.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잖아요. 아니 사지도 않았어요. 팬분들도 지금 못 사가지고 난린데. 맞아. 아 그렇죠. 예. 우리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잖아. 예. 맞아요.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근데 전준범 뽑힌 거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럴 수 그건 진짜 이게 뭐 전준범이 모비스여서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그건 감독 맞아요. 입장에서 연장선상에서 선수를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계속 맞아요. 하고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전 특혜라고 보지만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것도 네. 이제 미주 기자의 의견이고 저 존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재밌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때가. 마무리가 썩 좋지 않네요. 현대모비스 레고 짱? 레고 네. 아닌데? 옥스퍼드인가? 아무튼 뭐- 블럭짱? 뭐였지? 하여튼. 예, 블럭짱. 블럭짱. 예. 아무튼 두 분 고생하셨고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